있어. 걔가 자꾸 떠올라. 이름이 동원이라고. 너랑 비슷해. 동원이. 했다 닮은 사람 많아. 김종우. 바비큐 소스도 담겨 있습니다. 에너지 받습니다. 뭐라도 선이 되게 마음에 드는 자, 지난 시간에 클라우디스에 표현된 게 랜턴들이 왜 거죠? 켈빈 플랑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주어진 모든 열의 노트를 전부 뭘로 바꿀 수 없다? 이름을 바꿀 수 없고 이름만 뭘로 바꿀 수 있다. 자, 완벽하지만 불가능한 여기가 있게 걔는 주어진 열의 노트를 이룰 수가 없지. 자, 두 번째, 클라우디스는 주변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저온에서 열을 뽑아 고온의 열 저장체로 열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것도 역시 완벽하지만 불가능한 냉동이라는 게 또 있어. 자, 불가능하지만 자, 냉동기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지. 자, 이쪽에 고온의 열 저장체가 있고 이쪽에 전의 열 저장체가 있고. 자, 불가능하지만 완전한 냉동기는 아무런 도움 없이 열을 고온의 상태로 보내줍니다. 와, 대박. 딱 좋다. 자, 이만큼을 보내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두 표현이 외적합 제곱칙에 대한 표현이 서로 어때? 너무나 다르지. 하지만 같은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묻는 문제가 실제로 옛날에 IC라는 대학에서 출제됐던 적이 있어. 대답한 애들이 거의 없었을 거야. 선생님한테 배운 애들 빼놓고.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건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자, 둘 중에 한 녀석이 맞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자. 누가 맞대? 켈빈 플랑크 표현이 맞대. 켈빈 플랑크의 표현이 자,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 켈빈 플랑크의 표현이 맞다는 것은 뭐야? 100% 열기관, 열기관 없다라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고온의 열 저장체가 있어. 자, 여기 전의 열 저장체가 있어. 자, 켈빈 플랑크 편이 맞고 클라우디스 편이 틀리다면 이런 게 있다는 얘기지. 맞아? 자, 한번 보자. 이쪽에 열을 뽑아서 이쪽으로 100% 보내주는 아이가 있고. 자, 근데 켈빈 플랑크의 편이 맞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겠지. 자, 이쪽에 얼마 열을 뽑지? Q H만큼의 열을 뽑아서 일부는 뭘 바꾸죠? 1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QC로 보내주게 되지. QC를 내보내주게 되지. 자, 그렇다면 이 녀석과 등가의 값을 이야기해볼까? 이 녀석과 등가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지? 전의 열 저장체는 아무런 열도 주고받지 않게 된 거지. 열 수지가 0이 됐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어떤 표현이 나타나야 돼? 이런 표현이 나타나야 돼. 자, 이쪽에서 얼마큼의 열을 뽑습니까? QH-QC만큼의 열을 뽑아서 100% 뭘로? 1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게 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켈빈 플랑크 표현이 맞고 클라우디스 표현이 틀리다면 얘는
켈빈 플랑크 표현도 틀리게 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어때? 두 녀석을 서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표현은 서로 같은 표현이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 그림 하나 그리면은 답이 되는 문제였어. 초등학교 애들한테 이 문제 주니까 애들이 다 풀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살펴본 이번에는 엔트로피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로피. 힘이라고 하자. 자, 엔트로피는 결국 S라고 정해주고 있어. 가장 쉬운 엔트로피에 대한 접근 방법을 얘를 뭐라고 부른다? 무질서도라고 부르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릴 때 엄마가 장난감을 잔뜩 사준 친구와 책을 잔뜩 사준 친구들이 있지. 전자. 장난감을 잔뜩 사주셨어요. 책만 잔뜩 사주셨어요. 둘 다 사주셨어요? 아니 반반. 금수저. 아니 반반. 청합은 일정한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큰 뭐라고 해야 돼? 소리라고 하니 플라스틱 바구니로 한 3개 정도를 갖고 있거든. 남자애가 그 아이 노는 특성을 보면 이렇게 놀아. 꺼내서 놀고 싶은 걸 놀지 않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 엎어. 방에다 엎은 다음에 골라. 그럼 몇 가지 갖고 놀다가 밖에 나와서 놀아. 자연계. 여러분들 대부분 그랬죠? 안 그랬어요? 대부분 그렇게 됐는데 정리된 상태에서 흐트러지는 상태로 변화되는 건 자연의 순리다. 흐트러진 거를 모아서 다시 정리하는 건 엄마의 노력이다. 그렇죠? 일 없이 스스로 정결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게 바로 엔트로피야. 자연의 변화도 질서 있는 상태에서 점점점 무질서한 상태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게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이 엔트로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됩니다. 자, S라고 하는 녀석은 T분의 Q예요. 단위는 얘는 줄퍼 켈빈이라는 단위를 보면서 나타내줍니다. 사실 고금리라는 책을 보면 절대 엔트로피도 계산을 시켜줘요. T분의 Q 대입해서 그냥 정리해줘요. 하지만 대부분은 어때? 변화량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자, R로서 이런 표현을 써줘. DS라는 녀석은 DT분의 DQ라고 써줘. 따라서 엔트로피의 변화를 이야기하면 얘는 인테그럴 DS라고 써주게 돼. 자, 인테그럴 DS라고 써주면 얘는 어떻게 써줄 수 있어? 자, 인테그럴 T분의 DQ라고 써주게 된다라고 해요. 선 상태 나누기 상태. 이게 엔트로피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계산에 대해서 한번 엔트로피 변화량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연역학체 1법칙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면 연역학체 1법칙을 통해서 정리해주면 그러니까 다음까지 진사는 물리 교재가 있는데 얘네들은 물리 1, 2, 1학기 때 같이 나간대요. 원래 물2 나간다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물2 나가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교과학은 물2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얘기해주기로 부러움과 물2를 같이 해주기로 했대.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옛날 6차 과정 하이탑밖에 없어서 6차 과정 하이탑 제공 때문이야. 저작권이 끝나가고 저희는 안 봤는데 니네는 반반이 아니고 니네는 원 나가 철저하게 원 나가. 왜 나오지? 1학기 때 철저하게 원 나가고 2학기 때 고급물리에 나가는데 보통은 대물리가 정하고 나가고 있지.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순수하게 고급물리로 나갔어. 고급물리 책이 있어요.
책 못 보셨죠? 보물이라는 책을 갖고 그걸 갖고 나. 시험 문제도 거기서 많이 냈었어. 그런데 갑자기 요즘 선생님들은 일반물리가 좋은가 봐. 어쩔 수 없이 일반물리 나가지. 보물이 나오면 진짜 엄청나게 빨리 뺄 수 있는데. 우리 대학물리에서 한 2, 30쪽짜리, 2, 30페이지짜리 단원이 2장으로 돼 있어요. 한 장 반 2장. 진도는 무지 빨리 나가는데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겠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안 좋은 것 같다고? 학원 측면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아. 어? 학교에서도 빨리 맞춰갖고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2학기 때 한번 봐봐봐. 하루에 챕터 3개나 가는 날이 있어. 하루에 챕터 3개 나오고 너네들 진짜 뽕빠지는 거야. 학교 선생님 일주일 동안 3챕터 나가니까 어떡해. 방법 없지. 할리데이 써야 돼요. 줄 수 있다면 주세요. 뽕을 얻을 수 있다면 뽕을 얻으세요. 선배들이 할리데이 버리고 가는 선배들은 거의 없어. 대학 가면 1학년 때 일반 물리 아직 있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엔트로피 변화량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인테그럴 처음 상태에서 낮은 상태까지 T분의 Q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DQ는 연력값 제일 법칙을 통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아주 특별한 걸 첨가로 배워야 되겠구나. 여기 추가반에다가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몰비얼이라는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얘는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막상 여러분들 죽을 거 아니야, 그치? 자, 몰비얼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몰비얼이라는 것은 기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매우 작아요. 우리 일반적인 비열은 어떻게 구하지? 일반적인 비열은 어떻게 구하게?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Q 이런 걸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기체는 질량이 매우 작은 값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값들이 기체로 갈수록 어때? 우리가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값들로 나오게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몰 비열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몰 비열은 어떤 물질 1몰의 온도를 1K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영향. 이거를 몰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1학년 때는 보통 이 책에서 약간 플러스 될 거야. 2 이야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비율 같은 게 몰들 같은 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은 해주실 가능성이 높아. 1학년 때 쌤이 진도 굉장히 빨리 나가거든. 2를 합쳐갖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약간 연력값이 좀 그래. 자, 그렇다면 몰비열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몰비열은 얘와 구분하기 위해서 라지 C를 써야 돼. 연용량으로 라지 C를 썼었거든. 그래서 가장 헷갈리는 게 같은 기호를 쓰는 다른 물리량들이지. 기호는 같은데 물리량이 달라. 조심해서 상황에 맞게 써주셔야 돼. 자, 이 라지 C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몰당 온도 변화분에 출입하는 열의 에너지가 라고 얘기해. 같은 비싼 볼을 갖고 있지. 여기가 뭐야? 몰이 대신 쓰여졌다는 얘기야. 델타는 뒤로 바꿔서 써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 단위는 어떤 단위 쓰지? 줄 퍼 몰 K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누구하고 단위가 똑같지? 이거 누구하고 단위 똑같니? 비율했잖아, 이 거기야. 1? 얘기해 주면 할 텐데. 확산 속도.
공고야. 박사님 속도는 이거 퍼센트지. 이거 공고야, 공고. 아마 지난 시간에 했을 거야. 야, 복습의 중요성. 집에 가서 계속 하시는 분. 문제 풀게요. 그 상수. 아니, 찾아봤구나. 아니. 기체상수하고 단위가 똑같아요. 좀 이따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아시게 될 거야. 자, 근데 이 몰비율은 두 가지 비율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부피를 일정하게 놓고 측정한 기체의 비율과 압력을 일정하게 놓고 측정한 기체의 비율이 달라요. 자, 그래서 얘는 자, 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해놓은 것을 뭐라고? 등적 몰 비율이라고 해요. 등적 몰 비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등적 몰 비율은 CV. 얘는 또 소문자를 써요. CV라고 써서 CV라는 녀석은 자 이렇게 쓰게 되지. 자 N 곱하기 DT분의 DQ 대 누구를 V를 일정하게 놓고 V를 일정하게 했다고? DQ라는 녀석은 DU 플러스 자 얘는 이렇게 볼게. 이 변화 과정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압력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볼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이 과정을 준정적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 아니고 정적인 과정이야. 스태틱 안정된 과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코시스태틱 스테이시라고 하는데 얘는 P 곱하기 D V꼴로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압력이 아주 조금 범위에서 거의 일정하다라고 놓고 되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dV가 0이래요. 그럼 얘는 뭐가 돼버리지? N 곱하기 dT분의 dU가 되는 거지. 내부 에너지를 운으로 이분을 해서 N 값을 나눠준 거, 몰수로 나눠준 것을 우리는 정적몰 비율 또는 등적몰 비율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해요. 또는 DU라는 녀석은 CV 곱하기 N 곱하기 DT라고 써주게 되는데 자 한편 등합몰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등합몰 비율은 CP라고 불러줘요. 압력이 일정한 몰 비율이다.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얘는 CP라는 녀석은 N 곱하기 DT분의 DQ가 되는데 P가 일정이에요. 자 P가 일정이면 얘네들은 그대로 풀어서 다 써줘야 되겠지. N 곱하기 DT분의 DU 더하기 자 요 녀석 살펴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 2, 3제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게 되면 PDV가 압력 일정할 때 2, 3제 상태 방정식은 N월 DT라고 바꿔 써줄 수 있거든. PV는 N월T에서 부피 변화 압력 일정이니까 얘는 N 곱하기 O 곱하기 DT가 되는 거지. 자 미분을 거야 온도를. 그러면 DT N 지워지니까 뭐가 되니? 열이 됐대요. 얘는 조금 전에 분화이네? 누구지? 정적몰 비율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정한 몰 비율과 정적 몰 비율의 차이는 항상 누구만큼 난다? 기체 상수만큼의 차이를 갖는다라는 얘기야. 같은 단위구나. 같은 물리량이 되는구나 결국에. 자 그다음에 몇몇 가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단원자 분자. 자 2원자 분자. 3원자 분자. 내부 에너지 기억하지요? 안 기억하는 것 같아서 써주죠. 자 내부 에너지는 단원자 분자는 얼마가 되지? 2분의 3 N월 T가 돼버리지. 자 이원자 분자는 2분의 5 N월 T라고 했어요. 자유도가 5개가 된다 그랬지? 회전 자유도 2개가 더 추가가 되죠. 3원자 분자는 2분의 6 N월 T야. 자꾸 3이라고 안 쓰고 2분의 5 쓰는 것은 자유도를 강조하기 위해서야.
자, 이때 CV 값을 알아볼까? n 빼고 t 빼고야. n 빼고 t 빼면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3 어리야. 얘도 n 빼고 t 빼면 2분의 5 어리 되고 얘는 3어리 돼. 자, 한편 C, P라는 값을 한번 사용해보자. CP는 뭐가 되지? 2씩 추가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5. 얘는 2분의 10월. 얘는 4어리라는 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 비열비라는 걸 추가할게. 비열비라는 녀석은 CV분의 CP야. 또는 얘는 UI를 대입하면 CV분의 CV니까 1 더하기 CV분의 얼이라는 값이 빛의 비열의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비열의 B가 얼마가 되지? 3분의 5가 되고요. 얘는 얼마가 되니? 5분의 7이 되고요. 얘는 얼마가 돼? 3분의 4야. 숫자로 얘기하면 얘는 얼마가 되지? 1.67 정도의 값을 갖지. 얘는 1.4, 얘는 1.3.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체의 분자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비열이 증가해요. 비열이 증가하고, 자, 압력은 어떻게 되고 있니? 미안해. 자, 정적 비열도 역시 증가하고 비열비는 감소하게 돼요. 분자 구조가 복잡해지면 몰비열 값은 증가하고 비열비는 감소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요 이야기들 오늘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책에는 안 나오는 핵심 주제가 될 텐데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DQ라는 녀석은 DU 플러스, 자, 준정적 과정이라면 PDB라고 쓰게 되네. 얘는 무슨 과정이라고? 준정적 과정이야. 여기서 정적은 부피가 일정하다는 뜻 아니야? 안정된 상태에 버금가는 상태다라는 뜻이야. 안정된 상태에 버금가는 상태라고 쓰기로 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자, 적분을 이용해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델타 S라고 하는 녀석은 인테그럴 I에서 F까지 DQ 대신에 얘네들을 넣어주고 분리를 시켜봤어. P분의 DU 더하기 인테그럴 I에서 F까지 T분의 PDV라고 쓰기로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 변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 자, 여기에서 DU라고 하는 녀석은 좀 전에 봤던 CVNDT가 돼버리겠죠. 자, CV는 상수가 되니까 집어넣어주면 CVN 곱하기 I에서 여기서는 온도가 되니까 TI에서 TF까지 T분의 DP라는 값이 됐대.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 관계에는 P라는 녀석을 뭘로 바꿔줘? V분의 N월 T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TT가 지워져 버리고 V분의 DV 꼴이 되겠지. 그러면 N월이 상수가 되어버려요. 자, 이런 꼴이 돼버렸다. 이거 인테그럴 x분의 dx잖아. 결과가 뭐가 됐었지? lnx가 돼버렸지. 자, lnx가 됐대. 그럼 cvn 곱하기 ln ti분의 tf 더하기 n월 곱하기 인테그럴. 자, 이것도 적분 계산.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지. 자, n월 곱하기 ln vi분의 vf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준정적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계산식이야. 자, 여기에서 어저께
대웅이가 헛소리를 하셨었죠. 어디에서 헛소리했죠? 단열 자유팽창에 대해서 헛소리를 했었어요. 아닐 수도 있잖아. 자, 단열 자유팽창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가설론자. 배우는 거. 자, 아마 이런 의미로 얘기했었을 것 같아. 단열 자유팽창에 대한 식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오늘은 실수를 했으니까 대웅이 방구를 하자. 자, 대웅이가 방구를 껴놨다라고 해서 얇은 막으로 감싸 있었는데 막이 없어졌어요. 자, 막이 없어지면서 기체들이 어떻게 한다고? 박사. 자유팽창을 하게 돼요. 단 이 개는 외부와 열 출입이 있대 어때? 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 출입이 없으면 DQ가 뭐가 되지? 0이야. 그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엔트로피 변화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치? 자, 그리고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잖아. 기후도 0이야.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뭐가 변하지? 얘가 차지하고 있던 부피가 변화되는 거야. 엔트로피 변화식 보니까 부피 변화식이 있구나. 온도는 변화가 없지만 부피 변화식이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단율 자유팽창에서 델타 S라는 녀석은 N월 곱하기 인테그럴 처음 부피에서 낮은 부피까지 V분의 dV가 되어버려서 얘가 N월 곱하기 NN VI에서 VF까지가 된 거지. 처음 부피가 낮은 부피보다 작기 때문에는 양의 값이 되는 거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났던 거야.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자, 그래서 1은 0이고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고 DQ도 0이지만 엔트로피 순수 정의에 의해서는 마치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잖아. 살펴보니까 부피 변화에 대한 식이 있어서 이 부피 변화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열의 이동을 엔트로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열의 이동에 대해 살펴보죠. 크라우지우스의 표현이었잖아.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고내물체에서 소내물체로 이동한다라고 하는데 문제 단품으로 약간의 소수용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이 문제는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 있어. 자,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는 걸 다음과 같이 증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여기 T1이라는 온도가 있어. 높은지 낮은지 몰라. 자, 이쪽에 보니까 T2가 있어. 둘 중에 누가 높은 앞으로를 몰라. 그런데 T1에서 열을 뽑아서 T2로 보내줬다라고 해보자. 자, Q의 열을 뽑아서 Q만큼의 열을 공급해줬다라고 얘기해줄게. 자, 이때 엔트로피도 부호가 있어. 어떤 부호가 있냐면, 자, 열이 빠져나가는 부호를 마이너스로 쓰기로 했지. 맞아? 열이 빠져나가면 부호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Q라고 쓰지. 자, 그 다음에 개의 열이 들어오면 흡수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 플러스 Q라고 쓰기로 한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개는 이 전체를 포함하는 전체의 개. 전체의 개. 자, 그렇다면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얘기해보자.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열 빠져나왔죠. 자, 얼마큼의 열이 빠져나왔어요? T1에 접촉해서 Q만큼의 열이 빠져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열을 흡수했죠.
T2에 접속해서 Q의 열이 빠져나왔어요. 이때 자연의 변화에서는 거꾸로 되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엔트로피 변화가 뭐보다 커? 0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정리해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구나. T1 곱하기 T2에 Q로 묶여버리지. 그럼 얘는 T1 빼기 T2로 통분이 되죠. 이 값이 뭐가 돼? 0보다 크다. 이게 0보다 크려면 T1 마이너스 T2가 0보다 크다이고 T1이 T2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은 항상 고온의 물체에서 어디로 간다? 저온의 물체로 이동한다라고 엔트로피 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었다는 거지. 누가? 라우지우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내줄 수 있는 열역학 엔트로피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는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 변화를 이용해서 열역학의 법칙을 설명한다면 모든 자연의 변화는 순환 과정이 아니라 순환 과정은 뭘 포함하는 과정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이지.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엔트로피 변화고 뭐가 돼버릴까? 0이 돼버려.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얘는 엔트로피가 0이 되는데 그 과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표현이 되게 많았다, 그지? 첫 번째, 켈빈 프랑크 표. 주어진 모든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 또는 100% 열기관의 열효율을 갖는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표현이야. 클라우지우스의 표현. 클라우지우스 표현은 조금 색달라서 자, 저온의 물체에서 스스로 열을 뽑아서 고온으로 보낼 수가 없다. 주변에 아무런 도움 없이 저온에서 열을 뽑아 고온으로 보낼 수 없다. 두 번째, 자,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흐른다. 세 번째,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델타 S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봤고 열기관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후 선넘 띄어서 책에서는 자, 열기관의 열 효율의 한계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책들이 옛날 책처럼 같은 내용을 막 모아갖고 한 군데 갖다 놓으면은 그 파트를 공부할 때 집중력이 있어갖고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크거든? 근데 이 빌어먹을 책은 다 찢어갖고 원투를 찢어놨어. 원투를 다 찢어놓다 보니까 배울만 하면 없어져. 그리고 다른 내용이 나와. 또 배울만 하면 또 없어지고 다른 내용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참 책 구성 나쁘게 했는데 요 글만 짠 새끼를 제가 잃어버려요. 서재 때는 진짜 편안하게 배웠어요. 물론 나는 공부를 안 했지만 서재 물레형 고등학교 때 완전히 사람이 하는 과목으로 취급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했어요. 다만 시험 때 외우려고 책은 봤지. 책 외우다 보면 맞는 것도 많아. 어떻게? 책을 진짜 한 20번 읽으면요. 식들이 뭔지도 몰라도 의미하는 건 뭔지 몰라도 식의 형태가 눈에 들어오거든. 익숙한 형태를 찍으면 맞아. 익숙한 형태. 근데 너네 선생님이나 힘들지. 선생님학교 때는 객관식만 나왔거든. 사지선다. 풀이를 쓰면은 교장한테 혼나. 왜 혼나? 답안지 값이 많이 들잖아. 사리밖에. 그래서 시험지 답안지 값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갖다 문제를 놓고 밑에다가 답칸을 만들어. 그리고 답칸을 찢어갖고 냈어. 정리하기로.
OMR 카드? 그때는 OMR 카드가 없었지. 근데 머리 좋은 선생님들은 채점을 이렇게 했지. 답칸을 똑같게 만들어요. 이렇게 1번 해놓고 옛날에 사진 본다니까 1, 2, 3, 4잖아. 그럼 애들한테 여기에다가 뒤꿈치라고 해. 그럼 선생님이 뭘 만드니? 큰 종이를 만들었고 그 빗금칸에 빈칸을 치는 거야. 구멍을 뚫어놔. 원시적인 펀치 기술이지. 옛날에 이 펀치 하는 거 갖고 정보를 읽고 그랬거든. 그래갖고 답안지 딱 대놓고서는 개수만 세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한 학년이 700명 정도가 돼. 그 700명을 채점을 내봐. 선생님 혼자서 뒤지는 거지. 뒤지는 거니까 이 방법을 해갖고 하는 거야. 1분에 한 명. 뭐라고? 1분에 한 명씩 해도 1분 해도 700분이야. 진짜 숫자 세는 것도 1분은 걸릴 거 아니야. 700분이야. 장난 아니지. 근데 일부 선생님은 2학년을 맡은 선생님들 있지. 예를 들어서 국사, 국민윤 2학년 맡아. 근데 1년에 시험을 선생님 때 하루 종일 학기당 4번인가 봤어. 원리해보사. 학기당 4번인가 보니까 선생님들 죽음이지. 근데 수학 선생님들은 어떻게? 주관식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채점해야 돼. 옛날에 선생님들 승용차가 없이 자전거 타고 다녔잖아. 시험 끝나면 보따리가 다 뒤에 자전거 뒤에 묶여져 있어. 집에 가서 밤새서 채점하는 거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낼게? 얘네들이 상상을 초월할 걸. 써서 요즘은 이렇게 치는데 옛날에 가리방이라는 게 있어. 스텐실 기술. 미술에서 스텐실 기억나니? 어떤 뭐 실크 비슷한 걸 갖다 놓고 거기에다 흠집을 내. 그럼 섬유조직이 깨지지. 거기다 뿌리면 깨진 쪽으로 잉크가 스며드는 거야. 다른 쪽은 막혀 있어. 저 옛날에 그걸 이제 가리방이라고 하는데 등사라는 방법에 의해서 가리방대라고 그래갖고 펜 쪽이 없는 송곳 비슷 좀 뭉툭한 송곳 같은 걸로 선생님들이 다 썼고 시험지. 수학 선생님 그 그림도 그려야 돼. 그걸 매달 해봐봐. 짜증나지. 그리고 일부 선생님은 가서 등사를 해. 보통 학교에 소사 아저씨한테 맡기거든. 소사 아저씨한테 맡기니까 그 동네에서 힘 있는 집 애는 이 소사만 꼬시면 시험지 다 뺄 수 있단 말이야. 일부 과목들은 선생님들이 직접 700장을 미는 거야. 시험지 2장이요. 앞면 뒷면이면 1400, 2800번을 미뤄요. 잘못 하나 버리고. 그리고 시험지를 밤마다 다 세갖고 묶어놔요. 대박이지.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들은 진짜 편한 세상 사는 거야. 학교 쌤. 어떤 타이핑하는 선생님들, 니네 학교는 진짜 막 선의에 좋은 선생님들 계셔. 근데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출판사에서 문제를 내면 제공을 한단 말이야. 오픈 안 돼 있는 문제들을 제공을 해. 그럼 거기서 붙다가 쓰면 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갖다 옮겨주면 시험지를 만들어 주지.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선생님들도 지금 선생님들도 옛날 비해서는 편하지만 선생님도 힘들어. 요즘 선생님들은 잡무가 많아가지고 그 교육정보 시스템에다 너네 자료 다 올려야 되지. 이것저것 하고 학교에서 하는 짓 되게 많지. 요즘 선생님들 힘들어.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 진짜 노가다 선생님이 옛날 선생님들. 근데 옛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갑자기 아침에 와갖고 야 오늘 자습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특정한 날 여러 선생님이 야 오늘 자습 반장 떠드네 이름 적어내 하고 나가버리셔. 되게 전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고 밤새 술 먹고 다녀. 다른 선생님도 같이 먹은 선생님 있잖아. 그만도 자습. 옛날에 참 재밌었다. 한 달에 한 2번은 자습한 거 같아. 초등학교 선생님은 안 그러는데 중학교 때. 야 오늘 자습 그러면은 전날 술 이빨 먹어가지고 수직 주무시고 계셔.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집요하게 교감 선생님이 잡으러 나요. 비교실에서 왁자지껄하면은 아무리 조용하라 그래도 애들 조용하겠니? 시끄러운 애들이지. 교감 선생님이 들어와. 무슨 시간이야? 얘가 문 닫고 가. 한 15분 있다 선생님이 들어와. 이 새끼들 좀 조용히 하라니까. 안 왔습니다. 자, 요즘 선생님들은 요즘 선생님들 술 잘 먹는데 학원 선생님들하고 정반대로 움직여. 학원 선생님들은 술 끝나야 술자리 시작하지. 진짜 술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맨날 먹거든 나처럼. 근데 술집에 딱 가면은 벌써 이제 냄새가 나. 소위 말하는 백목 냄새.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냄새 피고서 술 막 먹어. 진짜 많이 먹어. 선생님들이 들어가면은 보통 수업이 이제 일찍 끝나고 나는 날 친구들 만나고 술 먹거나 학생들 만나고 일찍 일부러 끝내. 같이만 한 얼굴 좀 보자. 그럼 술자리 가면은 빨라야 10시야. 그럼 10시쯤에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먹고 있어요. 거의 끝자리. 막 떼거지고 오지. 보통 학교 선생님들의 술자리 특징은 떼거지가. 적어도 뭐 4-5명이 모여가지고 막 먹어. 그럼 냄새가 나. 백목 냄새. 그럼 학교 선생이구나. 학원 선생님 그 시간에 먹으면 없으니까 학교 선생이구나. 그러고서는 우리가 조금 먹고 우르르 가. 이제 집에 가나 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먹고서는 딴 데 가서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야 2차 가자. 그래갖고 2차집 빡 가면은 또 거기 와서 앉아있네. 그럼 야 저 선생님들 내일 수업 어떡하지? 자습이 있구나. 그래갖고 막 먹어. 먹고 우리 나가. 학원 선생님들 되게 그쯤 먹으면 이제 가거든. 그리고 막 나와갖고 이제 집으로 가는 택시 잡다 보면 다른 술집에 선생님들이 또 나와. 3차 한다 3차. 그 학원은 그 학교는 그 다음날 자습이지. 선생님 바로 옆에 학원 선생 하나가 그 학원에서 진짜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 선생 하나가 술을 먹으면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 선생이 잘렸어. 그 학원에서 잘리면서 애들을 한 학원에서 50명을 빼갔어. 와.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친한 애들 다 빼갔는데 바로 옆에서 학원 차렸는데 이 사람이 그거 갖고 잘린 이유가 그거야. 술을 먹으면 절제를 해서 먹거든. 적당히 딱 먹고 그것만 봐도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거든. 그래갖고 이 사람은 술이 사람을 먹을 때까지 먹어. 먹고 일찍 집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아침 일찍 들어가면 괜찮은데 꼭 학원 근처에 길바닥이든 어디서 자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엄마들이 목격을 하는 거야. 엄마들이 목격하는 그 시간은 몇 시야? 최소 10시 넘어서야. 10시 넘어서 술 취하고 길바닥에서 쓰는 거를 자는 거를 원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원장은 하나도 안 먹어. 와갖고 깨워갖고 밥 먹여갖고 보내.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잘라버려. 잘랐는데 애들 빼간 것도 그거야. 이 학원은 한 달에 1년에 한 달을 쉬어. 이 한 달 동안 원장이 해외 여행을 가는 거야. 학원 공식적으로 쉬어. 그 쉬고 와갖고 이제 엄마들한테 이제 내일부터 수업 재개합니다 라고 시작했는데 애들이 안 와. 선생님도 출근을 안 해. 어디 갔어? 옆에 학원에 있더라. 재미난 문제가 되게 많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열기관의 열효율의 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이 부분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환 과정과 더불어서 이 열기관의 열효율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시험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열기관의 열효율의 한계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카르노 기관이라고 해요.
카르노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었는데 사디 카르노인데 이 사람이 40 초반에 죽었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물리학계에서 3대 천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엄청난 천재래요. 그 업적 보면은 글쎄 이거가 그 천재일까? 그랬는데 진짜 천재랍니다. 아인슈타인보다 위인 것 같던데. 선생님은 나머지 두 명. 뉴턴하고 갤릴레이겠지 뭐. 아인슈타인은 업적이 최근에 더 하향 평가됐지.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부인이 물리학 박사야. 물리학 박사인데 교편 잡지는 않았어요. 학교 교수하진 않았는데 아인슈타인은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서로 의논하면서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혼을 했지. 이혼하면서 비밀각서를 쓰고 이혼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부인의 조카가 나이 먹고 죽으면서 그 비밀각서하고 그걸 다 공개해버렸어. 아인슈타인의 비사에 대해서. 최근에 그래. 또 되게 재미난 게 이혼 이후에 아인슈타인에 나온 이론이 별로 없어. 아내가 아니 사장이었던 거. 그러면서 주로 뭐 강연회나 세미나 참석하고 기본적인 머리는 있죠. 이런 데 참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모든 아인슈타인의 업적은 그렇다. 그것도 그런 게 아인슈타인 전기에 앞서서 민콥스키라는 수학 교수님이 계세요. 쭈리공과대학교 수학 교수님이었는데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수학물리 복수 전공했다라고 나오거든, 쭈리공대에서. 근데 처음에는 수학이었대요. 수학인데 지도 교수가 민콥스키 교수야. 이분이 아인슈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알버트 개새끼 너 숙제 안 해올래? 넌 새끼야 머리도 나쁜 새끼가 공부를 노력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진짜 별욕을 수업 시간에 다 했답니다. 그래갖고 아인슈타인이 걱정을 했대요. 이러다 졸업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불안해서 바꾼 게 수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갖고 민콥스키 교수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더 웃긴 게 그거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수식 관계가 일반인들한테 거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한 식들이 많아요. 근데 민콥스키 교수라는 분은 민콥스키 다이아그램이라는 시공간 좌표를 이용해서 아인슈타인이 수식으로 겁내 어렵게 푼 거를 도형으로 쑥쑥쑥 풀어갖고 해석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로 뭐 아인슈타인은 별로 머리는 좋지 않았나 봐요. 수학과 교수가 이거를 그림을 도식적인 면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을 했답니다. 아무튼 아인슈타인이 저평가되는 건 사실인데 3대 천재에 드는 사람 사디 카르노. 자, 그럼 카르노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주어진 두 여론 사이에서 최대 열기관의 효율을 갖는 그 열기관의 열 효율을 계산했다라고 해요. 자,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디 카르노가 이야기하는 카르노 기관은 자, 4가지 과정을 포함하는 수단 과정입니다. PV 그래프가 있는데 주어진 두 여론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저온 상태 TC, 이쪽은 고온 상태 TH가 된다라고 할게. 자, 이때 한 점에 A점이 있어.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이 시작점에서 등원 팽창을 합니다. 등원 팽창을 해요. 등원 팽창하는 과정에서 얘는 등원 과정이니까 열을 흡수한 만큼 외부에 일을 하겠지. 자, 그래서 B 상태로 오게 되고 B에서 단열 과정을 통해서 C로 변화됩니다. C로 변화돼요. 자, 얘는 열 출입이 없이, 열 출입이 없이 부피가 팽창함으로써 내부 에너지가 감소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C에서 D로 등원 압축을 하게 돼요.
등은 압축을 해버리고 D에서 A로 다시 단열 압축을 해서 나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두 과정이 열 출입이 없이 나타나고 이쪽으로 열 출입이 있는 거예요. 고온에서 열 출입을 해. 자, 그리고 이쪽은 저온으로 열을 방출해주는 과정이에요. 열을 방출해주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각 과정에 대한 특징을 이용해서 카르노 기관의 열기관의 효율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중원 팽창이에요. 중원 팽창이라고 합니다. 이 중원 팽창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Q, 자 얘는 등호 팽창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지, 즉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QH만큼의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게 AB 과정의 일이 돼버립니다. 자, TH의 열에 접촉을 해서 얘가 만약에 M몰의 기체라고 한다면 TH에 접촉을 해서 자 얘는 부피가 뭐에서 뭘로 바뀌게 되냐면 얘 지금 PAVA야. 얘는 PBVB. 얘는 PCVC. 얘는 PDVD라고 얘기해요. 상태 변수들을 각각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온도는 각각 pH 2개와 ABTH. 자, 그 다음에 TC는 CD 과정이 TC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 사이에서 자, 한 일은 얼마가 되지? N월 TH에 접촉해서 일을 했지. TH에 접촉해서 일을 해서 얘는 부피가 뭐에서 뭘로 바뀌었어? VA에서 VB로 바뀌어버렸지. VB의 부피가 크니까 얘는 양의 값이죠. 열을 흡수하고 그만큼 일을 해주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B에서 C로 가는 과정을 얘기해보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단열 팽창이야. 단열 팽창이라고 해요. 이 단열 팽창 과정에서는 QBC가 0이야. 그렇지? QBC가 0이 되고. 자, 그렇다면 얘는 0은 델타 UBC 라는 값이 되고 마이너스 WBC가 돼버리네. 그렇지? 자, 이 값은 얼마가 될까? WBC라는 값은 뭐가 돼버리지? 얘가 2, 3, 2체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해보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단원자 분자라고 정의를 해준 거야. 자, 단원자 분자니까 얘는 얼마큼의 일의 크기를 갖겠지? 얘는 뭐라고? 2분의 3 곱하기 n 얼 곱하기 높은 온도 빼기 낮은 온도가 됐지. 이거 원래 감마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했는데 감마 계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단원자 분자인지 이온자 분자인지 확인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뭐가 됐다? 1이 됐다라는 과정으로 구하라고 얘기했었어. 오케이? 그래서 내부 에너지 BC 과정에 내부 에너지를 계산한 결과가 되고. 자, 이번에는 C에서 D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해보자.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등온 압축이야. 자, 등온 압축 관계. 자, 등온 압축하게 되면 얘는 자, 어떤 일이 생기지? 온도가 일정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 자, 그리고 온도가 변화가 없어. 자, 얘는 QC라고 할게. 절대값으로 안 붙였다는데 주의를 해주세요. QC라는 녀석이 뭐가 돼버립니까? WCD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저 요런에 접촉해 있지. 저 요런에 접촉했어. N월 TC야. 낮은 온도. 자, 이거 곱하기 LM. 부피는 누구분의 누구지?
VC분의 VD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가 되니? 음의 값이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붙이는 걸 습관화시킨 거야. TC의 크기는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될까? n을 TC 곱하기 n은 VD분의 VC가 되겠지. 오케이? VD분의 VC가 됐다라고. 자, 이번에는 자, D에서 A로 가는 과정을 얘기해 보자. 자,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단열 압축이야. 단열 압축. 자, 얘는 QDA가 0이야. 열 출입이 없단 말이지. 즉 0이라는 녀석은 델타 UDA 플러스 WDA가 돼버리는 거지. 자, 그렇다면 WDA라는 녀석은 뭐가 돼? 마이너스 델타 UDA가 돼버리니까 얘는 자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NR 곱하기 TH 마이너스 TC가 돼버린다. 오케이? 그럼 순환 과정에 돌아왔네. 그럼 전체 순환 과정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전체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야. 그렇지. 자, 그렇다면 공급한 I자 열은 뭐가 돼? QH라는 크기 빼기 QC라는 크기가 돼버릴 거야. 그치? 두 과정에서만 열을 흡수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I자 2를 한번 살펴볼게. I자 2를 살펴보면 AB 과정에서는 1이 얼마가 되지? N을 TH 곱하기 NN VA분의 VP야. 자, 두 번째 BC 과정에서는 얘는 2분의 3 곱하기 NR 곱하기 TH 마이너스 TC가 돼버렸지. 자, 그 다음에 빼기 NR TC 곱하기 NN VD분의 VC라는 값이 돼버렸지. 그렇죠? 전대값에 음의값을 써준 거니까. 자, 빼기 2분의 3 곱하기 NR 곱하기 TH 마이너스 TC가 돼버린 거야. 그랬더니 단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R의 면적이 서로 어때? 같아서 1이 R자 1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 근데 QH는 얘고 QC는 얘잖아. 그래서 한 R자 1이 공급한 R자 열과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지. 즉, 저 폐곡면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니? 이 폐곡면의 넓이 계산했는데 이게 1이 된다는 이야기. 오케이? 이게 1이 된다라고 얘기해. 자, 고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산호기관 열 효율을 계산하고 최근에 엄청나게 쉬운 방법으로 하는 효율까지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계산해 주고 싶은 것은 이거야. 자, Q H분의 QC라는 비를 한번 계산해 보기로 했어.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 NR T H 곱하기 LN VA분의 VB 라고 하는 녀석과 NR T C분의 LN VD분의 VC라고 쓰는 이런 식을 비교하기로 한 거예요. 문제는 얘들의 비교네. 얘들의 비교야. 여기에서 비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관계식이 있어. 단열 과정의 중요한 관계식은 감마와 연관된 식인데 PV 감마 제곱이 일정하다라는 사실과 TV 감마 마이너스 1제곱이 일정하다라는 두 사실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사실을 비교해서 얘기해 주는데 특히 예를 써보기로 하자. 단열 과정 D에서 C로 가는 과정을 얘기해 볼까?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 이 식을 쓰면
TH 곱하기 VB의 가마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이 TC 곱하기 VC의 가마 마이너스 1제곱이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D에서 A로 가는 과정을 수속 바꿔서 쓸게. 자, 이쪽은 TH 곱하기 VA의 감마 마이너스 1제곱. 자, 그리고 이 값은 TH 곱하기 V D의 감마 마이너스 1제곱이 되거든. 서로 같게, 그치? 얘를 B를 구해보자. TH 지워지고 이거 TC야. TH 지워지고 TC 지워져 버려서 VA분의 VB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값이 VD분의 VC의 감마 마이너스 1제곱과 같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값이네. 즉 VA분의 VB라는 녀석이 VD분의 VC라는 값이 된 거지. 그럼 얘네들은 약분이 되네. 따라서 QH분의 QC는 TH분의 TC라고 바꿔 쓸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이건 고전적인 타입이야. 이거를 진짜 말도 안 되게 겁내 쉽게 해결해 줄 수가 있거든. 지금까지 했던 게 다 꽝이 돼 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과정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 자,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최대 열 효율을 내는 열 기관의 열 효율이 되버리는 얘를 EC라고 할게. EC는 일반적으로 1 QH분의 QC라고 써줄 수 있었어. 우리 어떻게 했던 식의 맨 뒷식이야. 근데 카르노 기관의 경우에는 자, 이게 뭐가 돼버리지? C라고 쓴 건 카르노의 C야. 카르노는 영어로 이렇게 돼버리거든. 카르노. 자, 그래서 C를 쓰게 되는데 얘는 1 온도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지. TH분의 TC라고 써준다라고. 이거 진짜 기출에 많아. 어떤 열 저장체에서 열 저장체에 접촉하고는 공인의 열 저장체의 온도가 500켈빈이고 도시로 나올 수도 있다. 273을 더해줘야 되겠지. 전에 접촉하고 있는 온도가 300켈빈이라고 하자. 이 열기관의 최대 효율은 얼마니? 라고 하면 1 500분의 300이야. 5분의 2가 돼버리지. 그래서 40%가 최대 열기관의 효율이 되는 거야. 이런 계산이 굉장히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 자, 아무튼 이게 최대 열기관의 효율 구하는 값이고 이 값은 일반적인 열 효율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최대 열기관의 열 효율 구하는 게 카르노 열기관이야. 자, 이 복잡한 식으로 증명한 식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 바로 엔트로피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했던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알아두시되 쓰지는 말고 어떻게 엔트로피를 이용한 방법으로 쓰는 게 개이득이다. 복잡함이 하나도 없어. 그냥 아주 간단해. 자, 엔트로피의 이용을 살펴서 열기관의 효율을 계산해 보자. 자, 여기 카르노 기관이 있어. 자, 카르노 기관이 되고 싶으면 알지. 이쪽에 고의 열 저장체와 전의 열 저장체가 있어. 자, TC가 있는데 고의 열 저장체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야. 자, 이쪽에 QH만큼의 열을 흡수하고 이쪽에 QC만큼의 열을 흡수하게 돼. 그래서 W가 되는 거지. 자, 이쪽에 나타나는 이 열기관의 이름이 카르노 기관이야. 자, 이때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자. 엔트로피 계산에 대해서 살펴볼게. 자, 얘를 시계관계에서 그냥 간단하게 변형시켜서 그릴게. 자, 얘는 엔트로피 기관이 한 일 같은 것은 관심도 없어.
주고받은 열 에너지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TH라는 접촉한 열원에서 자 열을 뽑아 여기에 누가 있어? 카르노 기관이 있는 거야. 자 얼마의 열을 뽑아내지? QH만큼의 열을 뽑아낸단 말이야. 자 그리고 얘는 존의 상태로 열을 흘려보내. 자 열을 흘려보내는데 TC만큼의 열을 자 TC 방향으로 QC만큼의 열을 흘려보내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대상은 전체가 아니고 누구야? 카르노 기관인 거야. 얘가 우리가 관심 갖고 보는 개야. 오케이? 얘가 관심을 갖고 보는 개라고. 자 그렇다면 자 저 카르노 기관의 엔트로피 변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카르노 기관의 엔트로피 변화 델타 S라고 하는 녀석은 열을 흡수하지. 얼마큼 흡수해? pH분의 QH만큼을 흡수해본다. 그리고 열을 방출하지. 열을 방출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TC에 접촉해서 QC만큼의 열을 전해줘. 근데 이 카르노 기관은 무슨 기관이라고? 순환기관이야. 순환기관. 한 바퀴 돌아와서 제자리로 오는 기관이라는 거야. 그럼 엔트로피 변화가 얼마가 되지? 0이야. 이거는 순환기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일을 해주는 순환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자 그렇다면 얘는 TH분의 QH라는 값이 누구와 같아? TC분의 QC와 같이. 따라서 QH분의 QC는 TH분의 TC가 된다고. 이해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식을 열기관의 열효식에다 넣어주면 카르노 기관의 열효율을 계산해 줄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고 이런 문제들을 잘 봐주세요. 이쪽 여기서 PV 그래프를 이용한 수장기관 문제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실제 열기관 효율 제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연력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도 자 볼츠만이 엔트로피라는 걸 이용해서 엔트로피라는 것을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설명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를 볼츠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S라는 녀석은 볼츠만 상수, 여기 다시 KB 써줄게. 볼츠만 상수 곱하기 ln W인데 W가 경우의 수라고 해요. 오케이? 이거를 도입하면서 열역학이 뭘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통계역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 배울 때는 열 및 통계물이라고 배웁니다. 자, 그 위쪽에 제2종 연구기관인데 얘는 그냥 없다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 분석이라는 얘기들은 그래프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 활용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 PV 감마 제곱, TV 감마 마이너스 2제곱이 왜 성립하는지를 한번 설명 안 했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 그래프 중에 집중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 거기 나타나는 예제들을 한번 쭉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보기로 할게요. 상대성 이론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성 이론은 할 거 없어요. 이 책에 나온 건 책반에 민감 도저히 할 게 없어요. 이걸 어렵게 하면 뻗을 것이고 쉽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자 그러면 단열과정의 시작합니다. 자 단열과정의 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단열과정식이 있는데요. 먼저 PV 감마 제곱이 일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상 밑에 상태 방정식을 보면 PV는 nRT라고 쓸 수 있었죠. 근데 단열 과정은 아까 살펴보니까
압력, 부피, 온도가 모두 다 변하는 과정이야. 동시에. 그렇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미분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미분하는 기호를 프라임 붙이지 않고 D자를 붙여서 써줄게. D는 P가 미분됐다고 DP, V가 미분됐다고 DV 이런 식으로 쓸게. 곱함수의 미분이야. 곱함수의 미분은 하나 미분하고 멀쩡하고 다른 거 미분하고 멀쩡하고 이거지. 네. 자, 그러면 얘는 DPV 더하기 PDV라고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 값은 건너편은 누가 변한다고? D가 변한다. 자, 이 식 하나와 요 식도 한번 보자. 자, 등적 몰비율에 관한 식에서 내부 에너지 식을 한번 살펴볼까? DU라고 하는 것은 자, N 곱하기 CV DT가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자, 얘가 지금 무슨 과정이야? 단열 과정이란 말이야. 단열 과정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dW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dV라고 쓰는데 얘가 마이너스 dU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두 식을 일단 짬뽕을 해. 자, 그렇다면 PDV라는 녀석은 뭐가 돼? 마이너스 N CVDT라고. 이 식과 위식을 비교해주면 NDT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 녀석의 NDT를 뭘로 바꿔 쓰면 돼? NDT라는 녀석 마이너스 CV분의 PDV라고 바꿔 쓸 수 있겠지. 자, 이 식을 대입해주면 그러면 DPV 더하기 PDV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CV분의 얼 곱하기 CV분의 얼 곱하기 PDV라고 쓰게 될 때 PDV가 있으니까 이 형식일까? DPV 더하기 1 플러스 CV분의 얼 곱하기 PDV가 0이 돼. 가로 안에 있는 거 어디서 보지 않았니? 조금 전에 봤는데 뭘까? 두 번째 거. 몰비 두 번째 거. 그게 뭔데? 정확히. 기평을 잘 안 하는구나. 도나, 네. 아파트 계단 대답하기 싫지? 네? 아파트 일어나서 대답하기 싫지? 정확 몰비. 아, 비열 비열비예요. 비열비. 비율이야. CV분의 CP인데 통분해면 12분의 12 더하기 어리잖아. 12분의 CP야. 그래서 비열비가 되는 거지. DPV 더하기 감마 곱하기 PDV는 0. 자, 이 양변을 누구로 나눠준다? PV로 나눠주자. PV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뭐가 돼? V분의 DV. P분의 DV. P분의 DP 더하기 감마 곱하기 V분의 DV 라는 값이 0이야. 적분하면 얘는 LMPG 더하기 부정적분했어. 자, 얘는 감마 곱하기 LMV 라는 값이 일정이지. LM의 개수는 차수로 올라가지. LN 더하기는 LN 묶여서 뭐가 돼버리지? 자, LN 함수 안으로 들어가지. 곱하기가 돼버리지. 어떤 두 함수의 곱이 일정하면 이 값은 일정하니까 PV 감마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지. PV 감마 제곱 일정하다. 그래서 첫 번째 식 확인했고 또 PDV 감마 마이너스 1제곱이 일정하다라는 것도 이야기해볼까? 얘는 이상기제 상태 방정식을 T에다 넣어주면 돼. V분의 N월 T 곱하기 V 감마 제곱이 일정이야. 넘어가 버리면 N월 곱하기 T 곱하기 V 감마 마이너스 1제곱이 일정이지. 따라서 TV 감마 마이너스 1제곱이 일정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일정하다라는 식을
단열 과정식에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멸기관의 연결에 대한 집중 분석 얘기들, 여기에 순환기관들이 나와서 이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보고요. 정리해보고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 주에 1권이 끝날 거야. 그러니까 후반부에 선생님이 2권 갖고 오세요. 그럼 그때 2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아니 그 네가 만났어?